멀고도 긴 추적의 여정. 미끼는 던져졌다. 목표는 바로 이 녀석들. 가장 신선한 것을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따끈하고 신선한 먹이의 유혹에 넘어간 솥동구리 떼. 위대한 자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 작은 생명체. 과연 녀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외딴 오지, 유 박사의 은밀한 지구 연구소입니다. 유세변 박사. 그는 활발한 학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필한 저서만 수백만 권으로 학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솥동구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학명 잼머스듬 머트켓 스톱벨레. 길이는 10에서 16mm, 몸무게는 0.22g.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곤충 솥동구리. 실제 솥동을 먹고 굴려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100만 원. 솥동구리에겐 현재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현상금 100만 원에 말이죠. 이 작은 솥동구리의 몸값이 100만 원이라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이유, 유 박사의 은밀한 지구 연구소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곳은 제가 20년 전에 몸담았던 이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없었죠. 초가지붕으로 만들어진 아주 약식의 연구소였습니다. 이분 그대로입니다. 계세요. 문. 박쌤. 오랜만일세. 잘 있었나? 네. 그래, 저기. 기망 잘 있었나?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네. 기망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머니와 아버지 성을 동시에 쓰는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연구 평생. 솥동구리 외길만 걸어온 솥동구리 아빠입니다. 자, 온실이 이쪽이던가. 그쪽입니다. 많이 바뀌었구만. 지문 보안으로 철저하게 통제되는 온실. 지문을 다시 입력하세요. 현상금 100만 원의 사연이 시작된 곳이죠. 이게 다 솥동구리인가? 네. 덮개로 2중, 3중 보안까지.
비싼 몸값의 용의자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솥동구리들을 접견합니다. 똥 뒤져보면 여기 안에 또 있을 겁니다. 예, 말똥입니다, 말똥. 활동을 막. 근데 이게 또 며칠 지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약간 향기 같은 게 나는데 한번. 손 위에 한번 죽은 척. 원래 이렇게 작았나? 네, 이게 좀 평균 크기입니다. 잘 있었니, 솥동구리야? 작고 앙증맞은 이 녀석이 현상 수배범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똥만 먹고 살아가는 솥동구리. 똥은 어떻게 찾아갈까요? 바람을 타고 온 똥 냄새가 더듬이의 후각세포에 닿으면 똥이구나. 맛있는 식사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3단으로 된 날개를 펼쳐 힘껏 날아오르는데요. 가장 신선한 똥을 찾아가는 길. 똥이 마르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촉촉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 똥을 파고 내부로 들어가기에 평평한 머리방패는 아주 유용하죠. 약한 턱을 가져 부드러운 똥을 좋아하는 솥동구리. 큰 입자는 위턱으로 먼저 걸러내고 작은 입자만 빨아들입니다. 사실 똥은 수분, 질소 등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80%까지 먹어치운다니 먹성 참 대단하네요. 이 연구소 내부에 200만 마리 정도 있나? 200만 마리를 이제 먹이려면 그 가축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200만 마리 먹일 정도로 가축을 제가 못 키워가지고. 여기 연구원들 똥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20년 전에 여기 연구소 일할 때는 250만 마리 정도 있었네. 와, 그러면 그때 직원들이 다 똥 싸서 먹이로 줬던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박사들 모두 다 하의를 안 입고 다녔다네. 와. 현재 지금 몇 마리 정도 있나? 연구소에 한 1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다야? 네. 여기 있는 게 답니다. 네.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솥동구리가 전부라고요. 살아있는 솥동구리는 없고 표본으로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솥동구리, 이것이 가장 최근에 채집한 솥동구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1969년 수락산. 아쉽게도 이 1969년이 우리가 이 솥동구리를 채집한 마지막 해입니다. 50년 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솥동구리들. 그럼 연구소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산 넘고 물 건너 왔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결과죠. 솥동구리는 지난 2019년부터 200마리 들여와서 복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솥동구리 표본과 몽골 솥동구리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몽골에 있는 솥동구리도 우리나라 솥동구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들여올 수 있다. 2023 솥동구리 추적단 결성! 우리나라 솥동구리와 친척벌인 몽골 솥동구리를 잡으러 갑니다.
걱정 반, 기대 반. 떨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몽골. 이번 추적단을 도와줄 현지 연구원도 만났습니다. 무려 40년간 소똥구리를 연구한 베테랑 학자입니다. 소똥구리를 찾아가는 멀고도 긴 여정. 500km를 달려 보르노 고비 사막으로 향합니다. This is the home of the high biodiversity, and you know the environment, nature is quite like it's kept well and it's quite natural. So most of the habitats are not disturbed by humans, and animals, plants, and other living things are staying just in the natural habitat. 그런데 이 넓은 초원에서 소똥구리는 어떻게 찾죠? 일단 가축이 있어야 하는 소란 말. There are some horses. If they stay here for a long time, maybe they produce some dung. 동물똥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말똥에서 뭔가 보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손님이 찾아왔네요. 심기일전, 이번엔 뿔뿔이 흩어져 찾아보는 추적단. 똥이 있다면 반드시 소똥구리도 나타날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 여긴 없겠는데? 감감무소식에 지쳐가는 그때. 에게. 첫 수색은 이렇게 마무리. 이대로 물러날 순 없죠. 본격적인 탐문 수색에 들어갑니다. 유목민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Ер нь л өдрөөлөн таарч идэв шүү дээ. Яг төдий яг ингээд тэрүүгээр тоглоно гэж бол байхгүй шүү дээ. Тэр үл яг зүгээр нэг явж байхад бол Басны мамбар гээд байгаа. Аа, тэр байх. Хар тий. Тийм. Нийс чолчол Гөнхрүүлээ явдаг. 결국 답은 똥입니다. I'm not sure because it's too windy. They can't fly in the strong wind. Anyway, we will search them. 얘들아, 대체 어디 숨었니? 마침내 드디어 결국 엄청난 소똥구리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똥냄새를 참지 못하고 여기 모여 있었네요. 날아서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몽골 소똥구리 체포 작전 성공! So we were very lucky. 양국의 합동 작전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방금 앞에서?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똥도 못 찾았는데. 아, 저는 이게 향기롭게 느껴져요. 진짜. 맡아보실래요? 아니요.
소똥구리 아빠에게만 향기로울걸요. 이렇게 많이 잡아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 안녕. 소똥구리들. 내가 한국 가면 잘 대해줄게. 안녕. 한 번에 잡힌 100여 마리의 소똥구리들. 한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는데요. 가는 길 배 골지 말라고 말똥도 잔뜩 넣어줬습니다. 추적단의 기쁜 소식을 들은 유 박사.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온실, 증식실, 야외까지 소똥구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 이쪽으로요. 지금 현재 저희 팀의 팀장님이십니다. 네, 소똥구리의 먹이를 계속 제공해주는 우리 포나인즈. 요리사이시군요. 한때 경주마로 이름을 날렸던 포나인즈. 큰 부상을 입고 은퇴했지만 소똥구리의 영양사로 재취업했습니다. 마생 2막 시작! 오늘따라 요리가 늦네. 지금 꼬리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갓 나와 따뜻한 요리. 무농약, 친환경 풀로만 조리한 건강한 똥입니다. 정성스레 담아 배식할 일만 남았네요. 확 잡아가지고. 과연 몽골 소똥구리의 입맛에 맞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소똥구리가 모여들 겁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얼굴을 파묻고 먹는 걸 보니 꽤 맛있나 봅니다. 그런데 똥 사이로 뭔가 동그란 게 보이네요. 경단입니다. 톱니가 발달한 넓적한 앞다리는 경단을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암컷이 만들어 놓은 경단에 이끌리듯 찾아온 수컷. 이제는 둘이 협력해 경단을 정교하게 빚어갑니다. 경단이 완성되면 수컷은 앞다리로 당기고 암컷은 물구나무 자세로 밀어냅니다. 둘만의 보금자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혼집은 침수 걱정이 없는 언덕이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소똥구리들은 항상 경단을 위로 굴려가죠. 넘어지더라도 경단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15배나 무거운 경단. 넘어지고 굴러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논문입니다. 연구한다고 한 달을 꼬박 집에 못 들어갔죠.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연구가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소똥구리는 경단을 구릴 때 자신만의 나침반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무작위로 똥을 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똥구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면 잠시 계획을 수정하고 누가 방해하든지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죠. 다른 소똥구리들도 많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새들이 와서 소똥구리를 쪄먹을 수도 있거든요. 포식자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곡선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직선으로 가야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길을 잘 찾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괜찮습니다. 소똥구리는 우리와 다르게 편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편광이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위치가 바뀌면 소똥구리도 방향을 바꿀까요? 일 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똥구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소똥구리가 왼쪽 상단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3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과연 다시 이동을 할지 지켜보시죠. 좌측 상단에 있던 소똥구리들이 다시 우측 하단의 밝은 곳으로 향합니다. 제 논문에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소똥구리는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많다는 아주 유쾌한 곤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핫한 곳을 찾아 떠나는 핫동구리. 핫동구리. 영양에는 좀 핫한 곳이 있나? 영양에는 고추가 유명하거든요. 고추가. 영양고추가. 네, 핫고추 이거 좀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핫고추. 거기가 핫플이야? 네. 거기 가면 고추. 우리 축구도 많이 하는데 축구가 고추리그. 축구는 고추리그. 꼬추리그. 네. 꼬추리그는 처음 들어봤네. 고추리그. 여기 어르신들 옛날부터 쭉 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꼬추리그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네. 자네는 참여해볼 생각 없나? 저 맨날 참여하는데 맨날 꼴등합니다. 아직 영양이 어르신들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리로 날아가면 어떡해? 잡으면 됩니다. 너 멸종위기 아니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멸종 위기라며. 어디 갔지? 진짜 사라졌다. 한 마리가 맞아 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좀 이따 찾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경단에 보리대를 꽂아 고정해 봤습니다. 암컷이 밀어보지만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먼저 고정된 경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선 막대기가 느슨해지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이죠. 돌고 돌고 돌고.
마침내 경단이 빠졌습니다. 소똥구리 부부의 협력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똥구리는 페로몬으로 소통을 하지만 경단을 굴리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듬이를 맞대는 등의 여러 뭔가 소통을 하는 듯한 행동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아마 그거를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소통은 서로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더듬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중한 경단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경단을 뺏으려는 약탈자의 등장. 마치 레슬링 경기를 벌이듯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경단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 결국 경단을 지켜냅니다. 암컷이 받은 장소로 경단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 힘겹고 지난한 여정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암컷은 며칠 동안 경단을 지키며 산란을 준비합니다. 경단 하나에 알 하나를 낳습니다. 안전한 캡슐 안에서 알은 20일 동안 성장합니다. 경단은 애벌레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자 든든한 집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탈바꿈의 시간입니다. 태어난 지 40일 만에 바깥 세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작고 똑똑한 곤충 소똥구리. 그들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화석은 소똥구리의 첫 등장을 이때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엔 공룡의 똥을 먹고 살았죠. 살아남은 소똥구리는 포유류의 똥을 먹도록 진화했죠. 신사임당의 그림에 등장할 정도로 흔히 만나던 곤충. 소똥구리는 조선시대 화가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이 책에도 소똥구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정확한 관찰기는 파브르 곤충기보다 무려 100년 앞섰습니다. 아,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요즘은 못 봤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봤어. 옛날에는 소가 똥 한번 누면은 거기가 그냥 9개, 10개 이렇게 들어붙어서 땡땡 둥글려가 먹고 살았다고. 그게 안 했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책으로만 봤어요. 소똥을 굴려가지고 그 속에 알을 낳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어른들에겐 기억 속에, 아이들에겐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소똥구리. 소똥구리는 멸종 위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역에서 없는 지역 절멸 수준으로 지역 절멸로 평가를 받았어요. 표범, 시라소니, 늑대, 호랑이 이런 종류들이 이제 주로 지역 절멸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랑이. 대륙 사슴.
시라소니. 늑대. 표범. 그리고 소똥구리까지. 그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었던 소똥구리. 대체 어떻게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경남의 어느 축산 농가. 과거 소똥과 함께했던 소똥구리들. 그들이 사라진 실마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은 200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키우시게 된 거예요? 많이 안 키우면 못 먹고 살더라고.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애들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1년을. 그 요즘은 애들 1년 대학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소 10마리가 필요한 거야. 과거와 다르게 공장식 축사에서 키워지는 소들. 똥은 잔뜩 쌓여 있지만 대부분 퇴비로 사용됩니다. 소똥구리가 먹을 수 없는 거죠. 똥이 이제 축사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쪽으로 소똥구리들이 먹이를 찾으러 갔는데 바닥은 시멘트잖아요. 근데 이제 시멘트 바닥에서 똥을 찾고 똥을 굴리고 가다 보면 똥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소똥구리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먹이인 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똥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똥구리에게는 마치 먹이에 독약을 탄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중, 요충, 십인당충. 건강을 해치는 기생충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구충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소똥구리가 마지막으로 채집된 공식적인 기록이 또 1969년입니다. 그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구충제를 먹은 사람들이 구충제가 섞인 똥이 깔리게 되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소똥구리들이 같이 먹고 중독을 일으켰다면은 한 번에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된 큰 가능성 중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특별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분들의 그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소똥입니다. 아, 황쌤. 네. 이건 내가 준비했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구했다니 만들었지. 막 여기 있습니다. 막 여기 있습니다. 막 알았어. 네. 여기. 과연 이 샘플들 중에 소똥구리는 어떤 식사를 선호하게 될지. 오늘은 녀석들의 파티입니다. 파티 타임! 저희가 가까이 있으면 소똥구리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실 수 있어서 지금 라이브 캠을 설치해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일단 그쪽으로 먼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그 향이 강하고 좀 이 점성이 강한 사람의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사냥똥, 고라니똥 같은 경우는 점성이 좀 약하고 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멧돼지똥에는 그나마 조금 모여 있는 것 같고. 굴린다. 오, 야, 진짜 굴리는 거 처음 봤다. 그것도 내 걸로 굴리네. 황쌤, 경단은 산란할 때만 굴리는 거 아니었나요? 설마 인분의 알을 낳으려는 걸까요? 근데 지금 산란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먹으려고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소똥이나 말똥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경쟁자가 너무 핫해서 경쟁자가 많으니까 일단 데리고 먼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한 냄새와 자극에 매료된 소똥구리. 영양가 높은 말똥과 소똥의 굴욕입니다. 사람똥 파먹고 있습니다. 사람 똥의 확실한 승리입니다. (30여) 마리의 소똥구리가 똥을 순식간에 분해했습니다. 아니, 소똥구리가 좀 개체수가 많아지면 소똥구리를 이용한 자연 화장실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친환경 화장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집 안에 이렇게 좌변기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죠, 좌변기 안에 소똥구리가 사는 거지. 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똥도 아마. 개똥도 좋아하겠네. 개똥도 하고. 그러면 일반 쓰레기 그 양도 좀 줄어들고. 소똥구리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곤충이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자취를 감춘 소똥구리. 그럼에도 녀석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 김진일 교수. 사라진 소똥구리를 찾아 전국을 뒤졌던 곤충학자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생전하실 때까지 생전까지 이 소똥구리들이 살만한 서식지에 가면은 거의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정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석이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그냥 늘 없어졌어.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 좀 자조적인 그런 말씀만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소똥구리를 찾고 싶은 건 학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소똥구리 50마리를 구하는데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당시 소똥구리를 50마리에 5천만 원을 공지했던 친구가 제 제자입니다. 김 박사. 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원래는 그 소똥구리를 현상금으로 올린 게 아니라면서?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국내에는 거의 멸종된 걸로 이미 학계나 이게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종이 같은 이제 몽골에서 수입해 와라. 공무원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소똥구리 잡아오는 용역 발주였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 쪽에서 약간 부풀려서 얘기한 건데 어떻게 이상하게 현상금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났었죠.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듯이 전화 와서 현상금 진짜 주냐 보듯이 해서 우리 집 뒤에 많다. 소똥구리가 발견됐다고 제보 영상이 들었다면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풍뎅이 아니야? 잘 아시네요. 이게 장수풍뎅이입니다. 누가 봐도 장수풍뎅이인데 이걸? 네, 어르신분들이 장수풍뎅이도 소똥구리로 알고 계신 분들 많아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라금풍뎅이라는 종입니다. 이것도 똥을 먹네? 네. 응? 이거는 소똥구리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똥구리와 가장 유사한 긴다리 소똥구리입니다. 긴다리 빼면 소똥구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소똥구리를 안 쳐주는 거야? 얘는 그래도 다른 종입니다. 비슷한 색과 외모를 가진
다양한 종의 소똥구리류 곤충들. 제보가 빗발쳤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찾던 소똥구리는 아니었습니다. 밝혀진 거는 모두 소똥구리가 아니군. 네. 멸종된 곤충을 다시 만나려면 복원하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몽골 소똥구리를 데려와 애지중지 키운 이유였죠. 혹시 보셨나요? 똥을 먹고 똥을 쌉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뒷다리로 해결합니다. 휴지 대신인 셈이죠. 소똥구리의 똥은 유난히 짙습니다. 어머, 똥다리도 만들었네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자리에서 대체 얼마나 싼 걸까요? 세계 최초 소똥구리 똥 길이 재기! 무려 9cm! 소똥구리가 똥을 많이 쌌다는 건 그만큼 분변이 많이 분해됐다는 뜻입니다. 그대로라면 독성을 유발하고 땅의 호흡을 방해했을 똥. 하지만 소똥구리의 노력이 있기에 좋은 영양분으로 건강한 땅으로 새 생명을 자라게 하죠. 오늘도 소똥구리는 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소똥구리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일단은 분변을 먹음으로써 분해를 하기 때문에 토양 생태계 영양 순환에 기여를 하게 되고 토양에 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변에서 발생하는 기생충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변 안에는 많은 씨앗들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 씨앗을 소똥구리가 굴리거나 이제 섭식하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씨앗의 2차 분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존! 오랜만이야. Hello. Did you ask a question? I couldn't follow. 저희는 10년 전 소똥구리 국제세미나에서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지. 호주의 소똥구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Well, it started when first white settlement occurred here in Australia. 7 horses, 7 head of cattle, and 44 sheep. 외래종 가축을 기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착 소똥구리들이 이들의 똥을 분해하지 못해 들판엔 썩지 못한 똥과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So we have to select the beetles that have evolved with animals similar to the ones we introduced to Australia. 1965년부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소똥구리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호주는 본래의 푸르른 자연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살던 환경에서 갑자기 가축이 사라졌을 때 그 먹이를 찾아서 그 얼마나 헤맸을까. 그렇게 그 좋은 비행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을 그 느낌도 좀 들어요. 좀 슬프기도 하고. 생명 하나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그 한 종이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다른 종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을 살리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의 그물망.
소똥구리 한 마리에 여럿의 미래가 함께합니다. 소똥구리가 사라진 지 53년 만에 첫 방사가 결정됐습니다. 이거 비 맞아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겠다. 네. 이 아이들은 미래의 이곳에서 소똥구리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몽골 이민 2세 소똥구리들입니다. 소똥구리들아, 너희들 지금 저기 까마귀나 까치들 공격할 수도 있는데 바로 도망가야 된다. 이제 새들 왔는데 난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도망가서 이 천적들로부터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야생의 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라. 굿세어라 소똥구리야. 우리나라에 돌아온 걸 환영해. 우리 애들 잘 적응해야 될 텐데.